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이건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이재명 후보의 얼굴 면전에 대고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내가 한번 바꿔봐야겠다고 좀 결심을 하게 돼요. 정치에 입문하기 직전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알아봤다면 이제 진짜 정치에 입문해서 어떤 말씀들을 해왔는지를 좀 워딩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은혜 후보부터 보죠. 제가 꼽아온 워딩은요, 이재명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예. 사실 뭐 김은혜 후보는 2년 연속 국감에서 이재명 저격수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발휘를 했었죠. 경기도지사에 나서게 된 좀 계기가 된 워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김은혜 후보가 21대 국회의원을 어떻게 되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원래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대변인으로 또 다시 합류를 하면서 정치 생활을 다시 이어가게 됐는데요. 성남 분당갑에 공천을 받게 됩니다. 성남 분당갑은 김병관 의원이 당시 민주당으로서 있었던 지역구인데요. 김은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나온 첫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차이가 22%가 났다고 해요. 김병관 후보가 22% 앞섰던 거죠. 순간적으로 아찔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유승민 후보가 뒤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김은혜 후보가 김병관 후보를 0.7% 차이로 이기게 되는데요. 이번 대선하고 같아요. 그렇죠. 공교롭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하게 된 0.7% 그 격차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에 유승민 전 의원과 성남 분당갑에 김은혜 후보가 붙으면서 자기를 도왔던 분을 자기가 이기게 되는, 그래서 네거티브가 없었나 봐요. 너무 혼돈해서 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게 되는데, 그 김은혜 후보가 또 그때 당시에 성남 분당갑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외쳤던 게 부동산이었습니다. 분당은 또 그쵸. 부동산의 지금 1기 신도시 때문에 부동산에 맞습니다. 가장 민감한 상황이고, 또 지역구에 대장동이 속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대장동, 이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이슈가 터졌을 때, 이슈가 터지자마자부터 이슈 이제 대선 때까지 그 비판을 계속해서 외치던 게 바로 김은혜 후보였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 앞에서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이건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예, 라고 기억이 나요. 이재명 후보의 얼굴 면전에 대고 외쳤던 후보셨습니다. 다음 달인 11월에 이재명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공언하면서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대장동 저격수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였고요. 경기도지사로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때 대장동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나올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동연 후보의 워딩인데요.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34년의 공직 생활을 접고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이라는 사단법인을 세워서 2년 7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 탐방을 했었더라고요. 과연 김동연의 그런 생각과 정체성은 무엇이냐를 좀 보여주는 시기가 요 유쾌한 반란을 한창 활동하시던 시기가 아닌가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로 일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자꾸 정치 이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34년 동안 겪으시면서 좀 질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러면 내가 한번 바꿔봐야겠다고 좀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때부터 이제 정치권 전체에 대한 쓴소리들이 좀 강해져요. 국가과잉, 격차과잉, 불신과잉, 요 세 가지 우리나라는 이 과잉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세 가지 과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승자 독식 구조의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양당 구조를 깨겠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물결을 창당해서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다변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요. 대선 후보로 오시면서 이제 쓴소리가 굉장히 좀 세졌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재정을 1도 모른다. 자기 주머니면 이렇게 못한다 라는 비판을 좀 했었죠. 당시에도 그 인터뷰어가 이런 말을 해요. 김동연 정체성이 뭐냐,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인데 왜 이렇게 쓴소리를 하냐라고 했을 때, 중국집에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우리 국민들한테 왜 자꾸 짜장면 짬뽕만 먹으라고 하냐, 부끄러움 없이 소신껏 일해왔다, 정치에 대한 비판도 그래서 해왔다 라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밝혔고, 이게 또 사실 또 경기도지사를 출마하는 과정에서 대중들이 봤을 땐 결국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좀 모순된 거 아니냐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기득권이 하나도 없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듯이 어쨌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만큼
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그게 가장 관통하는 정치 철학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이 마크맨이시니까 우리 후보들의 장점, 단점, 김은혜 후보 또는 아 이거 별론데? 김동연 후보 아 이거 별론데? 하는 부분